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사행위 의심 시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 기후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이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세계 각 40여 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 복귀를 선언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조해왔습니다. 10년간 불황에 시달렸던 해운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세계 3대 해운 동맹에 가입해 호실적을 이끌었습니다. HMM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은 32항차 연속 만선이라는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지난 1분기 장내 일평균 주식 거래 대금이 역대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며 개인 투자자가 크게 증시로 유입됐고 그만큼 거래 대금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사이에 18% 수준으로 높아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반도체 외에 전기차나 배터리, 바이오 등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반도체 편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시정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어제 낙폭을 메꿔주면서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백신 관련돼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스푸트니크 백신을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에 강한 상승세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장 흐름 짚어보시면서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열리는 세계 기후 정상회의까지 잡혀있는 만큼 세계적인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중국에서 이제 폴더블 폰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전체 폴더블 폰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지금 폴더블 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 폰에 대한 부분이 가격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코로나로 영향으로 인해서 글로벌 판매가 많이 위축됐던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만 대 정도가 좀 팔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다른 여러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 폴더블 폰에 대한 투자 부분 그리고 출시 부분을 크게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글로벌 판매량으로 때도 작년 대비해서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업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올해 8월에는 삼성전자가 노트보다도 이 폴더블 폰 신제품이죠. Z 플립 2와 Z 폴드 3 같은 이 폴더블 폰만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폴더블 폰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점점 이제 크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올해 13억 6천만 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에 대한 판매력은 시간이 지나서 높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하고 중저가 시장에서 중을 따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 부분을 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울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 관련주는 파인테크닉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정밀 금형 개발과 제조의 강점을 갖고 있는 부품 업체인데 특히 이제 메탈 플레이스죠. 힌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장 힌지 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특히 이 삼성전자 폴더폰, 삼성전자 디스플레이의 독점으로 좀 납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른 이 글로벌 업체들이 폴더폰에 대한 출시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 수주가 의한 동시에 파인테크닉의 수주도 공식적으로 같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폰 관련 디바이스 시장에 대한 성장세를 감안한다면은 이 파인테크닉스의 산업에 대한 성장세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인테크닉스를 이 폴더폰 관련주에서 최선호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어떤 KH바텍 같은 이 외장 힌지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폴더블폰이 이제 대중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파인테크닉스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외국인은 오후 들어서 양시장 모두 다시 한번 전환하는 모습이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도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코스닥 시장에서 소폭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먼저 특징적으로 뽑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오늘 시장에서 매도세로 좀 돌아선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LNF, 솔브레인, 에코프로 BM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바이브 컴퍼니, MS 오토텍, ST팜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원래 이 시간에 오늘장 한마디를 여쭤보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좀 드려보면 뉴욕 증시는 어제 3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주로 경기 민감주나 중소형주가 미국장에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와는 조금 일부 좀 차별화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과의 흐름 자체가 최근 우리 시장 흐름이 미국 시장과는 조금은 다른 측면, 그리고 오히려 우리 시장은 미국발 정책이라든가 금리 변수에 더욱더 주목하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시장 예측은 조금은 차별화되게 가져가 보신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브리핑해드리고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26% 상승한 3,17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8포인트 상승입니다. 네, 다음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0.37% 상승한 1,02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3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네, 외국인이 오전장에서는 매수세였는데 지금 매도 전환을 했고요. 개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325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팝니다. 기관이 1,887억 원 매도, 외국인이 647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시죠. 네, 개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39억 원 매수, 그리고 기관이 조금 담고 있네요. 11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89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스푸트니크 관련주, 해운주, 비료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교육주, 골판지주가 있습니다. 먼저 스푸트니크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도입 가능성 점검을 실시하면서 관련주가 계속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요,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스푸트니크도 방역당국이 검토하는 선택지 중 하나라고 이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바이넥스 11% 상승한 32,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수앱지수 18%의 강세, EID 28%, 이화전기까지 2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해운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1분기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수출입 물량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 HM이 현재 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2.72% 상승한 33,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페노션 10%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국기업평가가 페노션의 신용등급을 A-를 유지하면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상승세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10.19% 상승한 6,9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해운 3.83% 상승한 3,1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SS 해운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3%의 강세 보이면서 11,950원 거래됩니다. 자, 계속해서 비료주 살펴보겠습니다. 곡물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비료 관련주 현재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고 감소와 날씨 문제가 겹치면서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옥수수와 대두 선물 가격이 수년 내 최고 수준을 치솟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롯데 정밀화 현재 3.62% 상승한 7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G케미칼 1%의 강세, 태경BK 9.50% 상승한 5,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태경BK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진BNG 현재 2.44% 상승한 2,93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효성 OMB까지 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주 하락세 나타내는데요.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15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최근 많이 올랐던 교육주인데요. 오늘 조정받습니다. 웅진싱크비 현재 2.43% 하락한 4,21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청담런이 1% 약세, 메가스터디 2%, 아이비기명 현재 9%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판지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골판지 재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역시 오늘 조정받는 모양새 보입니다. 현재 아세아재지 1%의 약세, 테린포장 0.56%, 그리고 대형포장 2%, 명품재지까지 1%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퍼시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구업체 퍼시스가 2거래일 연속 상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2거래일째 상한가 보이는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재택근무, 화상회의가 늘고 가구 수요도 늘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퍼시스 현재 53,00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봤습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립니다. 도너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리죠. 노란톡 검색창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72%로 갱신이 됐습니다. 오늘 로보스타 최근의 종목들 보시면요. 26.4% 목표가 달성하면서 수익률 기록을 해줬었고요. 덱스터도 15.9% 수익 내면서 포트 제외됐었습니다. 다음 종목들 손절가 터치된 종목도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포트 제외되면서 0.9%로 오스템이 나왔고 네이버가 17.7% 수익 내주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SNK 15.2% 수익 내줬고요.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보시면 SM라이프 디자인이 8.4% 이때 수익을 내줬었는데요. TS 인베스트먼트 24.2% 수익률 기록했고요. 우성사료 16.6% 수익률 기록을 했었죠. 다음 종목 보시면 IHQ가 12.5% 수익 내줬었고 도성파워텍 12.7%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M게임도 10.1% 수익률 기록을 했었죠. 이제 최근의 종목들 보겠습니다. 토탈소프트 손절가 터치했고요. 보리형제약이 12.9%, 대성파인텍이 12.4% 수익률 내줬고요. 오늘 SM라이프 디자인이 다시 한번 23.5%의 수익률 목표가 달성
누적 수익률로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총 4종목 담겨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SM라이프 디자인 이제 누적 수익률로 가게 되면서 포트에서 빠졌고요. 현재 포트에는 메디포스트, 엠브레인, 유니온 이렇게 3종목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너리포트에서는 이렇게 한번 접근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SM라이프 디자인도 이전에 8% 정도의 수익률 기록을 해줬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23%의 수익률,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위원님도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한 종목씩 좀 AS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어저께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반등이 나오면서 종목들도 또 강하게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오후장 들어서면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좀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시부터 해서 지금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이고 전저점 부근 지켜주면서 이제 반등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어찌됐든 오늘 시장이 5일선 위로 종가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저는 시장이 상방으로 다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처럼 이제 윗골이 달린 이런 악정형의 그 캔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일단 내일 시초가까지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조금 더 조정 나올 수도 있고 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와도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나올 것 같지 않다. 종목들도 막 엄청나게 박살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정 나오면 여러분들 실적 괜찮게 나올 종목들, 폭발적으로 증가한 종목들 있다면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규로 포트에 신규 종목이 이제 진입이 되는데요. 일단 먼저 AS부터 진행을 할게요. 메디포스트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승 추세 라인을 이제 계속 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지금 상승 추세 이탈하지 않는다면 꾸준하게 계속 상승하는 흐름 이어질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봐서는 요 지금 구간의 파동이 시작했던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그 정도에서의 돌림이 만들어지면 시장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밀려 내려오더라도 제 생각에는 한 34,000원 정도는 지켜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저점 매수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엠브레인입니다. 엠브레인 선거 관련주 설문조사하고 이런 거 담당하고 있다는 거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선거 관련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령 이렇게 또 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선것만 가지고 이 종목이 이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다양한 섹터 내에서 설문조사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지금 한 3거래일 연속 전저점 부근에서의 이렇게 꼬리를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점을 잔잔하게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5일선 위로 안착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도 이제 장막판에 꼬리를 달아주면서 이렇게 저점을 지켜줬는데 오늘 또 종가 이렇게 또 관리를 해주는 흐름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나쁘지 않은 그림이고요. 21선 한번 돌파하고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간다 하면 못해도 이 박스권 흐름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 저항을 갖다 돌파를 하고 안착하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엠브레인도 지금 딱히 걱정 없이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다행인 점이 이제 오늘 도노리포트에서 어저께 이제 대성 파인텍이 목표가 달성하고 빠졌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SM라이프 디자인이 목표가를 달성하고 빠지면서 포트 딱히 제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엠브레인은 일단 포트에서 아직은 제외하지 않는다. 이 상태로 일단 진행해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유니온이 좀 간당간당해요. 손절가
이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잘 만들어주고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절가가 이제 8,900원을 제가 8,300원을 잡아놨네요. 8,300원 이제 저 아래인데 좀 큰 폭의 손절선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이 재료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면 뭐 충분히 이렇게 조정이 나와도 다시 올린다라는 그런 관점인데 지금 마이너스가 한 6% 정도 이날 제가 소개시켜드린 날 종가 매수였는데 너무 장막판에 올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손실폭이 손절하더라도 굉장히 좀 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오늘 지금 현재 지금 9,200원 종가로 보면 한 6.3-4% 정도가 손실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이제 손실이 더 크게 나는 것은 일단 제가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뭐 추세 이탈하거나 할 경우에는 손절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좀 넉넉 잡아서 이 구간에서 좀 넉넉 잡아서 한 8,800원, 8,9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수정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다시 8,900원으로 이렇게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찌됐든 지금 저항권 위에 상단에 자리 잡고 있고 아래에서는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지금 생긴 형태입니다. 그래서 흔히 책에 나오는 깃발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형태 지금 캔들이 이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고점으로 이렇게 저항을 돌파하고 시세가 나지 못하면 아래로 조정을 크게 좀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이제 재료가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조정 이후 다시 간다라는 생각에 처음에 8,300을 잡아놨었는데요. 굳이 지금 이걸 짧게 손절하고 만약 손절하게 된다면 종목을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진 추세선 잘 지켜주고 있고 20선 잘 지켜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매수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지 여기서는 지금 당장 손절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날 매수하신 분들 뭐 추가 매수 저점에서 조금씩 더 해보시고요. 비중 이제 한 종목 평소에 공략하듯이 한 10에서 한 15% 많게는 한 20% 이렇게 공략하셨다가 이탈을 한다.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 굉장히 큰 폭으로 갈 거고 이탈한다 하면 짧게 정리하시는 그런 방향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치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잡아놓지는 않았어요. 유니온.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요를 포트에서 제가 포트 회전율을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방송에 나와서 5종목 포트 잡아놓고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종목에서 포트폴리오 회전이 좀 이렇게 잘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목표가가 좀 짧게 단기적으로 볼 때 팔고 나오고 그리고 또 새로운 종목으로 아니면 또 뭐 같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들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니온이 지금 요번에 이 올라온 파동 그리고 지금 10,000원대에서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폭만큼 계산을 했을 때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이런 지금 굉장히 강한 저항권, 전 고점의 저항권들을 이제 돌파해내기 위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대로 만약 가준다고 하면 좀 굉장한 시세를 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 예상이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규 매수 가능. 하지만 손절 자리가 굉장히 짧다라는 거. 그래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고 손절은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된 SM 라이프 디자인인데요. SM 라이프 디자인 뭐 추세대 상단까지 딱 예상한 대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 달성을 하고 포트에서 제외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4,000원이라는 저항권 돌파를 해냈고 일봉상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 그런데 이제 요거 이제 좀 보기가 힘드니까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거나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저항 자리들을 이제 뚫어내 놓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의 이런 이제 추세대 상단끼리 이어놓은 저항 구간을 보면 또 좀 여유는 있어요. 5,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매도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시면서 뭐 일부는 좀 끌고 가시는 전략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래량을 지금 한번 보시면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거래량이 지금 뭐 크게 고점권에서 어마어마하게 터진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는 시점이 아마 고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추세대 저항받고 다시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내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남은 물량 같은 거 아니면 뭐 다 정리하셨으면 괜찮은데, 남은 물량 더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입절가를 딱 잡고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20% 넘는 수익권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뭐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부담이 없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입절가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4,500원 이탈 안 하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 흐름 굉장히 강하게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요거 남은 물량은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대한 AS도 받아봤고요. SM라이프 디자인 리뷰도 살펴봤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정말 많이 축하드리고요.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얼른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종목 포트가 편입되는 날인데요. 두 후보군 먼저 소개해 주십니다. 어떤 후보군들인가요, 오늘은? 네, 오늘은 두나무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한화투자증권하고요. 그리고 뭐 금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금호석유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한화투자증권. 다들 하도 요즘 핫하게 움직여서 주식을 하신 분들은 좀 보셨을 텐데, 사실 뭐 두나무 관련주로 이제 급등이 이미 한 차례 시세가 나온 이후에 지금 저점에서의 이제 돌림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대본을 넘길 때만 해도 음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점권에서 매수를 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장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종목이 종가에 매수를 하는 부분에서 이게 진행이 될런가 하는 부분은 좀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실적을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 부근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고평가되었다라 급등이 나왔지만 고평가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의 마무리 국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왔었거든요. 이유가 이제 단일가 들어가면서 시세가 이제 크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준봉을 뭐 상한가 갔던 이런 자리를 단일가로 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뭐 좀 잡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 이 구간에 이제 갭이 이렇게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 구간까지 이 상승폭에 대한 중심까지 조정 잘 받아줬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고점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크게 터졌던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뭐 매물대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해도 반등 시세는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종목인 금호석유는 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굉장한 또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시세를 내는 데에는 일단 그 여러분들 그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 경영권 싸움에서 지금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고점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고 있는 사업 말씀드리면요, 합성수지, 정밀화학, 뭐 전자소재, 건자재, 에너지, 그리고 패널유 도체, 항만 운영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매출 비중이 큰 게 이제 이 고무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천연 고무가 이제 품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굉장한 급등세에 있습니다. 요즘 뭐 반도체부터 해서 쇼티지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천연 고무 역시 쇼티지가 좀 강하게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 고무 관련 섹터들이 슈퍼사이클에 도래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호 석유 같은 경우는 실적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작년에 굉장히 좀 괜찮은 실적을 냈습니다. 2019년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한 7,400억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나왔는데 이게 올해 컨센서스가 한 1조 5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냈던 영업이익의 2배 정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1조 5천억이니까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15조 넘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업사이드는 굉장히 큰 폭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현재 앞에 저항이 매물이 있는 구간을 뚫어내주면 올라가는 건데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못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도 좋은데 그렇다면 지금 신고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조정 나올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다라는 부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현재 포트에 어떤 종목이 담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잠시 후 3시에 공개가 됩니다.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 내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짜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주연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기후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서 40개국 정상이 참여한다고 알려졌는데요.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좀 논의가 될지 알려주시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개국, 그중에서도 중국, 러시아까지도 합류를 해서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국제사회에 미국이 다시 국제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는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했지만 자신은 앞으로 기후변화 위기와 관련해서는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삼겠다. 또 한 가지는 경기 회복과 탈탄소화 정책을 양립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린 리커버리라고 하는 녹색 부흥을 통해서 수십 년간 질 높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이런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서밋의 주요 테마는 주요국들이 CO2 배출 감소와 관련된 속도가 결정이 되고요. 또 혁신적인 기후변화 대책에 의해서 고용 창출도 양질의 창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탈탄소화를 위해서 기술 개발을 촉진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또 기후변화가 가져올 세계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벌써 미국, 유럽, 일본 같은 경우에는 CO2 배출을 2050년까지 실질적으로 제로화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또 중국도 2060년까지 제로화시킬 계획이 있는 만큼 전 세계는 앞으로 디지털화 그리고 그린화라는 큰 틀의 흐름은 2060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2020년, 2050년, 2060년 시간이 많이 남긴 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목표한 만큼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요. 중국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순입니다. 미중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책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양국 간의 갈등도 깊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미중이 서로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쪽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대 생산자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세계의 특허를 3분의 1 정도 보유하다 보니까 협력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화석 연료를 대신한 자연 에너지 발전을 해준다면은 뭐 풍력이나 태양광 패널, 태양 전지 쪽에서는 아무래도 큰 시장이 형성이 되겠지만 바람 없는 날, 흐린 날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력과 관련된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축전 설비라든지 여러 태양광 패널을 서로 엮여서 연결시키는 스마트 그리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투자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태양광, 또 풍력 같은 전기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전력회사가 비싼 고정가격 매입 제도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회사 경영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는 돈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문제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후와 관련해서 예산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책 보고서들 뿐만 아니라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신재생 혁명을 미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중국에 뒤처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거와 관련된 기후변화 비즈니스를 앞으로 민관이 함께 그려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향후에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바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예산 교서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60쪽 분량이 됩니다. 여기에서 150여 곳에 기후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또한 예산 교서 첫머리를 보면은 기후변화로 인한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 차원에서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4년간은 예산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미국의 내무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소유지뿐만 아니라 야생 생물을 관리하는데 무료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16%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친환경 연료 사용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을 없앤 토지, 그리고 수자원과 관련된 투자를 크게 늘렸고요. 또 화석 연료 근로자들을 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전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전력망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요. 축전 설비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방치된 유전과 관련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급속하게 탈바꿈하지 않으면 세계 추세에서도 뒤처질 수 있는 만큼 SK 에너지라든지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찾아서 개선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될까요? 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CO2 배출량은 한 7%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온난화 효과를 억제하는 데는 0.01도 정도밖에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혁신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래서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린 리커버리라고 하는 녹색 부흥이라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대 25% 정도 절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암모니아 같은 발전의 비중을 상당 부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전체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의 70%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대신 화석 연료와 관련된 석유나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기 자동차 그리고 연료 전지 자동차뿐만 아니라 산업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세대 그 에너지가 바로 수소라든지 암모니아가 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아직 덜 반영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 에너지인데요. 농업용 비료 쪽의 용도로 사용되긴 하지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에서 채취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수소와 질소를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나 가스, 선박 엔진 쪽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수소 공급망과 관련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문제, 또 운반과 저장, 그리고 충전소, 또 수소전기 차량이라는 네 가지 비즈니스가 또 등장하게 되고요. 또 암모니아 선박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그 수출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밤에 있을 기후 정상회의 내용까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된다면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스가 총리가 만나서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이 얘기를 두고 이제 중국이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그 16일 날 미일 그 정상회담 뒤에 그 공동 선언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살얼음을 걷던 중일 관계의 뇌관을 드디어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대해서 연일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핵심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해협의 평화라든지 안정의 그 중요성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52년 만에 대만을 언급한 거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정 간섭이라고 즉각 반발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군사적 압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압박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장 위구르, 홍콩 인권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또 중국이 상당히 그 반발하고 있는 협의체 협력 부분, 그리고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들을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압박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불매 운동이라든지 전략 제품에 대한 규제 카드를 이제 하나둘 꺼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격적으로 일본에 대한 규제는 아무래도 동계 올림픽이 끝난 내년 3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중국이 대일 압박 카드를 꺼낼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 이전에 그 작년 11월 달부터 중국은 호주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호주가 화해에 대한 그 이동통신 참여를 배제했고요. 또 코로나 진상조사를 주장했고 또 홍콩의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중국은 호주산 석탄, 보리, 구리, 설탕, 목재, 와인, 랍스터 그리고 목재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수입을 규제시켰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이거와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 언론이라든지 인터넷 쪽에서는 반발 강도가 호주보다 더 세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내 그 매출 비중이 높은 의류회사인 유니클로 그리고 자파 그 판매점이죠. 무인양품 그리고 일본의 자동차 그리고 SK2와 같은 화장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롯데가 사드 당시에 당했던 거 이상으로 불매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한국 기업이 잘만 하면은 매출 증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G7 정상회담이 6월 11일부터 13일 날 개최되는데요. 여기에 일본이 D10 구상 그러니까 민주주의 10개국 구상 그리고 또 여기에 그 기술 민주주의 국가 12개국 모임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해서 하이테크와 관련된 그 산업의
타격을 주기 위한 히토류를 아무래도 규제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산 히토류를 60% 정도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기 자동차인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또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일본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영구자성 모터라든지 리튬이온 전지 그리고 발광 재료뿐 연마제, 의약품 쪽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과 중국 간의 그 관계 악화가 국내 기업들에는 어부지리 효과를 줄 수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방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중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한국이 어부지리로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들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설명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반도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글로벌 공급망에 자신의 표락을 서라고 상당히 좀 압박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우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근 들어와서 문화 공정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김치라든지 K 콘텐츠와 관련해서도 눈에 띄게 그 완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베이징 올림픽까지 한일 간의 틈을 좀 벌리기 위해서 부분적인 한한령 해제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또 소비시장 개방이라는 선물 보따리까지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12일 날이었죠. 황우시보가 우리나라 그 K-팝 그룹인 엑소 그리고 한국 관광 홍보와 관련된 광고를 실었고요. 19일 날은 한국관광공사의 그 류준호 베이징 지사장의 인터뷰 기사도 실는 등 한국 관련 보도들을 상당히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이번 중일 관계 악화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 시장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드 사태로 인해서 중국 자동차 시장은 일본에 뺏겼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중국 그 시장에서 자동차를 520만 대 팔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66만 대 정도 팔았기 때문에 일본이 8배 이상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과거 센가쿠 열도 분쟁 때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현대차 그룹이 제네시스 G80을 중국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고요. 전기차도 지금 손을 그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판매도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은 1분기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4%나 증가했는데요. 이 때문에 백신 접종과 수출 확대로 인해서 소비 회복세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에서 K 콘텐츠, 또 K 푸드, K 뷰티와 관련된 판매도 예상 외로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앞으로 주시장에도 하나의 좀 호재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전망들을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번호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란톡으로도 알고 계시죠? 노란톡 검색창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종목에 대한 궁금증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대응책들 또 전문위원님들과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